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예, 인구가 이제 40만 우리 행정 수도 거듭나고 있는 세종시입니다. 예, 하지만 그 화려한 외형 뒤에는 상가공실 그리고 민생 경제 위기라는 무거운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 오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를 모시고 세종의 경제 지도를 바꿀 5번째 약속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쭉 좀 나누는데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까 뭐 열도 많이 냈었지만 예, 세종시가 앞으로 이제 먹거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 그 5번째 약속의 어떤 그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경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더더구나 뭐 세종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모든 경제 단체,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3가지의 단계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시급한 민생 경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공인들 약 2,000개 업체한테 1,000만 원씩 그 긴급 그 재정 자금 지원을 해주고, 네. 그것은 이제 대출이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 세종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의 시책을 마련을 했고, 네. 그리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3개의 시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들의 정보지원센터, 또 일자리들을 연결하는 허브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시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관점을 얘기했는데요. 5대 전략 산업을 마련해서 그런 산업을 발전시켜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언론인 중에 한 분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상가 공실과 호텔, 그러니까 모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왔다가 취재 끝나고 잠잘 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용도 배경을 좀 과감하게 추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 변경 과감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용도 변경을 해주어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경제 상황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가 공실이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공실이 생기겠습니까? 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실이 계속 저렇게 지속된다면 장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처방책이지, 자꾸 용도 변경을 해준다 해서 그 공실이 해결된다는 발상은 우리가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추진을 하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 산업, 이벤트 산업, 컨벤션 사업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차단이 되다 보니 네.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상가 공실이나 또는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건축이 좀 미뤄지고 있거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결국 경제가 이제 또 살아가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임기 내에 아까 100개 기업 유치 말씀하셨고, 네.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전략으로 기업들을 세종으로 끌어오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우리가 인허가 기간을 그 말하자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줄여준다든가, 네. 그리고 세종시의 투자 가치를 우리가 더 높여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요. 네. 경제 사정이 지극히 어려웠던 4년 동안에도 제가 3조 4천억이라는 특광역 시중에서 최고의 그 투자 유치를 해냈습니다. 네. 그것은 저의 노력도 있지만 세종시의 미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4년 동안 또 100개 기업 10,000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저는 뭐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자, 이제 세종은 스마트 시티 그리고 자율주행 바이오 헬스 최적지라는 얘기를 또 아까 하셨다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싱크탱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국제정원 박람회 한 말씀 하시는 걸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스마트 시티예요. 부산하고 세종인데요. 네. 세종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첨단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시티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고, 네.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결국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 그 첨단 기술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 AI나 바이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 스마트 시티 그 자체로 우리가 도시 마케팅, 도시 수출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그런 업체들이 말하자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허브 기지를 만드는데, 세종과 대덕에 바로 대덕연구단지, 국제연구기관, 카이스트, 오송바이오단지,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연구기술 R&D 센터가 다 집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자, 뜻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국제정원박람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했어야 될 것을 못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가 됐다면 정치적인 공약을 걸어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고, 그래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신다면 재추진함으로써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지역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호텔 컨벤센터가 없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처음부터 일회성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 1회 하면서 그 다음에 2, 3년 주기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한다면 바로 세종시가 미래의 정원도시가 될 것이라는 큰 비전을 그리면서 박람회라는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인데, 네.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삭감되고 좌절된 것은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네. 그건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활력 있는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언론의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자, 제가 이거